소드미온 배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채굴이 가능합니다. 염전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거기에 니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소재를 적용한 썰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중에서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바로 사용될 예정인 상용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CATL, 중국 1위 회사고 전 세계 1위 회사죠. CATL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고성능이 됐지만 그보다 성능은 낮지만 리튬보다 자연계의 500배가 많은 나트륨이라고 하죠. 네. 소드미온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핫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드미온 배터리가 뭔가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자체부터 처음에 생소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나트륨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소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불러도 되고 네, 맞아요. 소듐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혼용해서 써도 제가 상관없다라고. 알기로는 소듐이 영어식, 미국식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지. 네. 지금까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 캐리어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설명했던 뭐 전고체 배터리든 뭐 리튬 황 배터리든 리튬 금속 배터리든 리튬이 캐리어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제 아예 이제 캐리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소듐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뭐 가격에 대한 얘기들, 비싸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싸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현재 상용 배터리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대충? 제가 뭐 자료에서 봤던 기억으로 보면 그냥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삼원계가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가 한 80%, 그다음에 소듐이 한 60%. 그 정도의 이제 텀을 가지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단위 에너지당 단가 정도 말씀을 그러니까 반절 비슷하게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특히나 이 소드미온 배터리는 음극 집 전체도 구리를 쓰지 않고 양극처럼 알루미늄 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ATL이 지금 에너지 빌드 175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그 정도면 인산철 레벨이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 뒤에 출시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인산철 시장을 소드미온이 은근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니켈이 중간쯤 있는 그래서 미드 니켈 양극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드 니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드 니켈을 말씀드리면은 NCM 중에 하나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니켈이 한 50에서 70 이하, 보통 한 60% 정도 있는 걸 미드 니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용량 곱하기 전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갔었냐면은 하이 니켈이라고 해갖고 니켈 리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니켈의 함량을 늘려서 용량을 늘려갔어요. 충전은 4.3V 기준으로 컷을 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6, 7, 8과 가면은 그 10 올라갈 때마다 용량이 한 10mAh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사실 미드 니켈은 60%에서 이렇게 전압을 올리는 방향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썼냐? 왜 안 썼냐는 전해액 이슈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전해액이 이제 고전에서 분해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걸 많이 안 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 고전압에 대한 이제 이슈, 전해액에 대한 어떤 그 첨가적 기술로 극복을 한다거나 양극 표면 코팅 기술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저게 니켈이건 코발트건 망간이건 전부 다 전위 금속이라 그래서 산화수가 막 변하는 금속을 쓰고 그래서 리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게 니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뭐 용량을 더 리튬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차라리 결정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전압으로 이제 리튬을 좀 더 빼고 쓰는 기술이 더 방향성으로 좋은 그리고 우리가 약간은 관가했던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성능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성능에만 집중해서 막 올려왔고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중국 대비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초고성능 배터리 부분. 지금 3원계 배터리 부분이 그렇다고 중국이 결코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조금 앞서 있는 3원계 배터리에서 우리가 기술 우위를 계속 가져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이엔드로 쓰이는 소재들은 앞서서 언급됐듯이 뭐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내는 소재인 양극 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대략 현재 나온 기술로는 90%가 넘게까지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네. 94%까지 만들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규정이 넓은 애들이고 또 약한 애들에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파티클처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돼 있고 이미 국내가 다 하기 때문에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현재 물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실리콘 소재들, 국내 실리콘 업체들은 이미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의 경쟁은 오히려 중국이 돼가고 있는 거고, 중국에 이제 4세대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실리콘 쪽의 기술도 국내는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데 얘네들을 버무려서 할 수 있는 건식이라는 새로운 공정 시대가 융화가 된다면, 다시 성능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빨리 앞서서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기술이 촉발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3원기 할 때 중국은 인산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산철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예전에 초창기로 다시 넘어서 가면 SM3 정도 전기차 막 나왔을 때 우리 한 번 충전해서 한 150km, 200km 잘 못 갔습니다. 그때 인산철 전지를 넣으면 100km가 안 갔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3원기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진 중국은 안전성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인산철에 집중한 겁니다. 근데 인산철 관련된 특허가 해외에 특허가 있고요. 그 특허가 이제 2년 전인가 이제 만료가 됐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내수로 활용되는 모든 제품의 기술은 해외의 특허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허 기술을 아무런 비용 없이 내부적으로 키워서 엄청 많이 생산을 해보고 특허가 만료된 시점에 해외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미국 시장에 중국 배터리가 지금 못 들어가는 환경에서 중급형 전기차 또는 이제 ESS용 향후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간 이렇게 네 가지 배터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현재 3원계가 300인데 그게 한 350까지는 갈 것이고, 미드니켈에도 이제 지금 개발이 된다면 300 가까이 갈 것 같고, 인산철은 지금 250 근처까지 가고, 소드미엄 배터리도 170, 18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하냐 중국이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렴한 배터리부터 아주 고성능의 배터리까지 응용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 확장의 기회가 되지 않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 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튬 기반의 캐리어를 갖고 있는 전지 시스템, 이 소듐이라는 캐리어로 바뀌면 소재 시장부터 관련 시장이 다 변모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중국 단독으로 이끌어가서 장악해버리는 순간 소재 시장 측면에서 또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PD님 같은 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 이제 그 소듐 배터리 사업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사업에서는 좀 현재 우리가 지금 중국에 좀 뒤처져 있는 걸 빨리 따라가자, 그런 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좀 빨리 확보하자, 이런 저희가 취지로 해서 좀 빠르게 시작한 사업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기부는 조금 더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드 카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물론 뭐 양극 쪽에서도 좀 더 그런 뭐 전압이라든지 용량을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저희가 이 소듐 배터리에 있어서도 좀 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리튬 배터리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거기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마저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듐이온 배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채굴이 가능합니다. 염전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될 테마이지 않을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일개만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아까 송준호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CATL이 계속 지금 뭐 1세대, 2세대 계속 소듐 배터리의 이런 제너레이션을 지금 부분을 지으면서 자꾸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 걸 많이 발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저희가 조금 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기부에서 새로운 물질들, 새로운 소재들 이런 거까지 확실히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어요. 기존의 어떤 우리 저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꽤 괜찮은 테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양극재 기업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미드니켈 배터리 한다는 것이. 뭐 일단 뭐 국내 뭐 NCM 업체들은 그 하이니켈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 하이니켈을 잘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맞아. 네. 그 어려운 기술을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드니켈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뭐 소입견 그 단입자 이런 기술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기술들도 다 국내 업체들은 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그때 조성을 조금 트는 거, 뭐 이렇게 이중원선을 치환한다거나 아니면 표면에 어떤 그 코팅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전에 얘기랑 같이 또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기술들 잘들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이제 업체들도 뭐 LG 엔솔이라든가 SK온도 미드니켈로 셀까지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이 소재를 적용한 셀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 국내 기업들은 이제 삼원계에 많이 집중했었고 중국 기업들은 인산철에 집중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잘해왔었던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드니켈을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라인을 운영한다든지 소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사실 요새 또 뭐 핫하게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하이망간이나 뭐 망간 리치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국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게 해서 저희가 더 장점을 가져가는 네. 이런 전략을 취하는 방법이 맞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 인산철 양극을 하려면 소속로를 바꿔야 돼요. 소속로는 기본적으로 환원 분위기나 비활성 분위기나 산소 분위기인데 지금 인산철은 약간의 환원 분위기 또는 비활성 분위기에서 제조를 합니다. 근데 미드니켈은 에어나 대신 산소 약간 있으면 되는 분위기라서 기존의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국내 양극재 기업이 가장 매력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국내가 잘하는 건 원래 잘하던 부분이 있어요. 전지 소재 업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을 갖고 있는 게 양극 제조회사듯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함원계 양극 소재는 계속 잘해왔고 그러니까 이걸 부각시키고 키워주는 게 맞고 비록 뭐 용량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소질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뭐 하이 니켈이라고 불리우는 삼원계 중에 미드 니켈 말고 이제 니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애들의 특징은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소재를 만들었어도 전지 업체에서 3개월 동안 그냥 보관하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표면이 반응하면서 변해서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로도 기술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강국을 하면 실리콘을 잘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쓰이는 실리콘 소재들에 대한 조금 좀 오버긴 하지만 영국이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실리콘 국내의 소재 다루는 맞아요. 업체들이 전직이 다 반도체 웨이퍼 하던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또 탄소 소재나 이런 데도 강해서 융합시키는 기술을 많이 해서 실리콘도 사실은 많이 강해요. 문제는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이죠. 네. 아까 송준호 센터님 얘기한 대로 출혈 경쟁이 워낙 중국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요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 배터리 기술이 우리들이야 뭔지 알지만 실제로 그걸 사서 쓰는 수요자 입장,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배터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용량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만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굳이 비싼 거가 필요 없을 때는 싼 거를 쓰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열어가야 될 시장은 밑에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위에 시장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 위에 있는 거를 확대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 기술이 있으니 지금처럼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힘들 때 유휴 라인을 놀릴 수는 없으니 지금 LG 엔솔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모든 전체 3사가 미국 라인 지금 유휴 라인을 ESS용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수요 산업의 맞춤형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없어지면 또 뭐 ESS나 딴 시장이 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위험도를 좀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의 배터리 기술 그리고 조만간 채택될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원재료가 70-80%가 되니
그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특히나 공급망 관점에서 해외의 어떤 다양한 수요 시장 그거를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